안녕하세요. 아폴론 신압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6가지 핵심 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중한 나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꿈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근데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꿈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 혹시 무엇일까요? 맞아요. 꿈이 있는 아이는요, 매사에 좀 어때요?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요. 또 어떤 노력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든지 주도적인 삶을 좀 끌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꿈이 있고 없고가 어찌 보면 아이들의 어떤 활력을 갖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꿈이란 과연 뭘까? 꿈이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소망,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, 또는 이루고 싶은 희망,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죠. 꿈이 없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. 근데 너는 꿈이 무엇이니?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은 하고 싶은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게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좀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, 꿈은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꿀 수 있는데, 꿈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에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것이 일명 내가 원하는 꿈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발표를 잘하는 나, 이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이고요.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나는 미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. 이것 또한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꿈은 좀 다양하게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내가 꿈이라고 딱 이렇게 세우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어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존 고다드라는 인물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회자가 되는 분이죠. 1924년부터 2013년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살아 계셨었는데, 이분에 관한 어떤 이야기는 여기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에도 잘 나와 있는데, 내용에서도 조금 읽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존 고다드의 꿈 목록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고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. 꿈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꿈이지만 이를 어때요? 기록하면 구체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때 꾸는 꿈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존 고다드가 이야기하기로는 꿈은 기록할 때 바로 그게 구체적으로 목표가 돼서 내가 실천할 수 있다. 즉 뭐예요?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꿈을 이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냥 막연하게 저는 이게 되고 싶어요,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꿈을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그 꿈을 딱 기록을 해놓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, 발로 직접 뛸 수 있는 실천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존 고다드의 꿈 목록이 있어요. 실제로 127개의 꿈 목록에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부만 지금 발췌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꿈을 좀 다 같이 읽어보고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것도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타자 50자 치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. 아이들이 조금만 내가 일상에서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, 즉 뭐 하고 싶은 일,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
꼭 큰 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소소하게 나 이거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과감하게 적고 또 이루기 위한 노력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좀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꿈들, 이루고 싶은 꿈들을 적으라고 하면 좀 막연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꿈은 어때요? 컨닝해도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, 우와, 저 괜찮은데?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. 라고 하면 그 꿈을 내 꿈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, 존 고다드 씨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꿈 목록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같이 밑줄 그어 놓고 그것도 내가 실천할 목록에 작성을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것들 밑줄 한번 그어보게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저기 존 고다드 씨가 쓴 거는 아이들이 좀 너무 막연하고 거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, 실제.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하고 싶은 거, 되고 싶은 모습, 또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쪼개서 이걸 아이들한테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시간인데요. 꿈 그냥 단순히 적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게 또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서로의 꿈을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우와 저 꿈도 내 꿈 만들어야지 하는 또 욕심도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활동을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고 싶은 일에는 뭐 예시로는 줄넘기 100번 하기 이것도 하고 싶은 일이겠죠. 또 아빠와 야구해 보는 거, 또 강아지 키워보는 거, 그리고 외국인 친구 사귀기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또 되고 싶은 모습은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나 예시로 제가 적어드렸었고요. 발표를 잘하는 나, 뭐 아나운서 꼭 뭐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절대 적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에 좀 다양한 모습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. 배우고 싶은 것 예로는 제가 오카리나를 적어놨는데 기타, 드럼, 코딩, 뭐 피아노, 바이올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, 되고 싶은 모습,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고 작성해 보는 거, 그리고 이걸 친구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정말 해보고 말 거야 라고 좀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 다른 빈 종이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꿈나무를 작성을 한 것을 가지고 연계하는 활동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다면 그걸 내가 이루었을 때의 순간을 가지고 어때요? 미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앞에서 작성한 꿈나무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을 생각하고 그날의 일기를 써보는 거죠.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소소하게 내가 뭐 줄넘기 100번 하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달, 두 달 이후에도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날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. 뭐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해서 뭐 내년 3월에는 내가 100개 이상은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뭐 내년이든 아니면은 뭐 2달, 3달 후든 해서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이렇게 날짜를 정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진 상황의 제목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날,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. 드디어 줄넘기 100번을 하다. 이런 식으로, 그죠? 꿈이 이루어진 상황의 제목을 작성해보는 거. 또 꿈이 이루어진 날을 생생하게 떠올려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림만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글과 그림을 같이 표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근데 이걸 작성을 할 때는 약간 좀 오감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진 날 누가 옆에 있을까?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? 나는 어떤 기분일까? 그날의 날씨는 어땠을까? 이렇게 해서 좀 그 오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생생하게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고요. 그렇게 작성한 미래 일기는 아이들이 서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이 활동 전부를 아마 한 회기 동안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뭐 미래일기 같은 경우는 다음 회기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제로 내주시면 좋은데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.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미래일기 해서 우주 여행 한 달에
어떤 꿈을 저희가 그림도 그리고요. 그날의 어떤 일기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. 우리 선생님들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 이루어진 날짜도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. 그림과 글로 또 한 명 더 볼까요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예인이 돼서 꿈을 어떤 그런 시점을 작성을 한 건데 좀 예전 자료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진 날이 2017년 6월로 돼 있어요.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꿈이 이루어졌는지 진짜 궁금하네요. 그래서 이 친구도 보시면 본인이 연예인이 되어서 스케줄을 이렇게 딱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 그림과 글을 같이 썼어요. 근데 이제 글쓰기가 힘든 친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그림만으로도 하고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요 미래일기를요. 과제로 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 회기를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밑그림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오라고 먼저만 과제로는 내가 다음에 미래일기를 그릴 건데 어떤 상황을 그릴 건지 한번 생각을 해와 정도만 해보시고 다음 한 회기 수업을 할애를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아예 이렇게 과제로 그림일기 형태로 그냥 아예 해오도록 과제로 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렇게 해온 거를 뒤에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응원의 글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전시된 데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내 꿈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감동받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미래일기 요 활동 수업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